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고TV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설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유가족들 호소 끝내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법이라고 나왔습니다. 키워드는 중대재해법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누더기라고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이 법이 애초에 취지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그런 걱정이 깔려있는 제목이 바로 누더기 중대재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소라는 말은 어휘 뜻 보겠습니다. 이거는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림입니다. 남에게 간곡히 알림 되겠습니다. 네, 이거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노동계의 요구에서 크게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법으로 줄여서 말합니다.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 이제 거의 법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주일이 지난 지금 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원 299명의 찬성 반대 투표를 통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정도의 법안으로 매일 6명,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회적 참극입니다. 참극 1번, 참극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사회적으로 참 아주 그냥 끔찍한 비극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 1번 참극의 뜻을 적어보겠습니다. 어휘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필기는 꼭 해주시고요.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 참극입니다. 의심스럽다. 이 법안만으로는 이러한 노동자의 목숨을 잃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막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새해 벽두, 새해 시작이죠. 1월 초니까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을 안기는 두 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두 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이번의 어휘, 이번 행태는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행동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입니다. 그렇게 크게 후퇴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는 게 못마땅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요. 개탄이라는 말은 개탄은요 분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한탄함, 너무 분하고 안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할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니까 더 책임의식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의식이 더 있어야
하는 민주당은 이라고 이 집권여당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목숨을 지킬 실효성 있는 법을 마련하기보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유, 산업안전보건 기존의 법보다 그래도 중대재해라는 말 정도는 붙였잖아. 그래도 처벌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이 정도면 됐지, 할 만큼 했어 라는 알리바이, 자, 실효성이란 단어, 알리바이란 단어를 만드는데 그쳐 민심에 기반한 국정 동력까지 깎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실효성이라는 말 4번이지요. 어휘. 실효성은 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말합니다. 성절이라고 썼네요. 성질, 실효성. 그러니까 실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죠. 알리바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변명, 핑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민심에 기반한이라는 말은 민심에 기초한 국정 동력까지 깎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법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별로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면 제대로 정책을 펼치기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되게 큰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법안 소위가 처리한 중대재해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겁니다. 유예기간이라는 말은 처벌을 미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올해 통과됐지만 실제로는 3년 후 2024년부터 이 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사고가 났을 때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1년에 6명씩 2,000명, 우리가 지난번 통계로는 7명에서 2,555명이잖아요. 그러면 2,555명 곱하기 3년 하면은 3, 5, 15, 3, 2, 6, 7,500명 대략 8,000명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업장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5인 미만이면 회사가 아주 작은 거죠.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후퇴라는 지적이 거셌던 여야 합의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입니다. 나머지가 대기업이라는 얘기인데 1.2%예요. 네. 그러니까 1.2%의 기업을 처벌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1.2%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덜 다치고 뭐 5인 미만 사업장, 50 미만 사업장의 사람들은 뭐 안 다친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고는 늘 있을 수 있고 어느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주 소기업이든 사고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안전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후퇴를 했으니 이 사설에서는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조항 역시 징역 하한선을 애초 정부안보다 낮추고, 그러니까
어, 감옥에 별로 안 간다는 소리입니다. 벌금 하는 사람 아예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벌금을 좀 아주 적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처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어제 말했죠? 이 정도면 그냥 벌금 맞겠는데? 이 정도면 잠시만요. 띄어쓰기 해야 되겠네요. 벌금도 낮고 징역도 별로 안 가? 그래? 이 정도면 그냥 뭐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돈 드는데 차라리 이 정도면 그냥 사고 날 때마다 그냥 벌금 맞지? 그냥 벌금 내고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의 실제 효과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크게 떨어뜨렸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경영 책임자, 예를 들면 뭐 회사 대표이사 사장을 말하는 거죠. 경영 책임자가 이제 책임자니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징역 가거나 이 사람이 벌금 맞거나 이죠. 법인 대표 또는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처벌 사장이 처벌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도망친다는 겁니다. 대신 다른 사람 집어넣어놓고 그 사람이 처벌받게 한다는 거죠. 또 회사는 또 이제 사장이 또 운영을 하고요. 이렇게 사장 자체가 사장이 내가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법을 잘 지키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법인 대표라든가 안전보건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즉 사장이 아닌 사람을 갖다 이제 놓으면 제도 지키겠습니까? 또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통째로 뺐어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이 회사의 잘못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거는 사고에 그 사망 사고 났을 때 사고에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회사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조금 더 안전을 기울일 거 아닙니까? 인과관계 추정에 따라서 회사의 잘못이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면 회사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하겠죠. 근데 이런 조항을 빼버렸답니다. 기업이 안전 담당 이사 등을 두는 방법으로 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대표가 빠져나가면 제대로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법이 아니라 사장님을 보호해주는 법 아니냐라고 정말 치욕스러운 욕을 먹는 거죠. 비판을 받는 것이죠. 나오는 이유다. 알맹이가 다 빠져버렸네요. 이 사설에 의하면. 자, 법원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변명이죠. 이 사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법을 발의했던이라는 말은 이 법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제의했다, 계획을 짰다라는 뜻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통째로 빠지는 것이 과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막겠다는 취지라는 말은 목적입니다. 과 맞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토로하다라는 말은 옆에다가 쓸게요. 가까이다가 토로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전부 다
드러내어 말함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비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 유가족들은 단식 28일째 단식은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쳤는데도 그러니까 죽는 것만 1년에 7명으로 돌아가서 계산해서 2,555명인데 돌아가시기만 했겠습니까? 일터에서 다치는 거는 더 말할 수 없겠죠.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절대 이해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한 그러니까 언제까지 않고 거의 죽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을 시작했답니다. 여야는 그 정당들은 여야는 정당이죠. 지금이라도 유가족들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본문 보셨죠? 내용 정리해 봅시다. 기억해야 할 문장과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사업체 5인 미만 79.8% 50인 미만 98.8% 네, 아까 말했죠? 1.2%만 덜 다치고 이 사람들만 더 다친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해야 되겠죠. 네. 물론 뭐 반대측 입장도 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사설에 의하면 사설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국어 읽듯이 중요한 내용을 뽑아 본다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보호법이라는 기막힌 비판. 기막히는 너무 얼척이 없는 어이가 없는 기막힌 비판이고 또 단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하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식을 하는 유가족들은 이러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다. 목숨을 걸고 단식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다시는 많게는 아드님, 따님, 자식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죽고 다시는 일터에서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이분들의 호소에 답해야 한다. 라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일주일에 5일차 사설 5번째 공부를 해봤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은 그동안 공부했던 사설 1번부터 5번까지 쭉 통독 훑어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과 또 쌤이 언급했던 어휘를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복습은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